자, 안녕하세요. 자, 공중보건 심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.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해요. 자, 일단 심화기 때문에 기본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러니까 일단 공중보건 기본은 다 끝나고 그리고 뭐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중보건이 뭐라는 걸 알고 들어오셔야 그 다음에 수업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 책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공중보건 쪽 있고요.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. 문제는 조금 많이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400문제 정도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가면 이제 보건행정이 들어가 있습니다. 왜냐면 연구사 쪽에서 보면 보건행정 문제가 제법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게끔 보건행정을 조금 더 브로드하게 더 심어놨습니다. 그리고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도 한 200문제, 한 정확히 230문제 정도를 수록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책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.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주 쪽지 시험도 갖고 올 겁니다. 그래서 쪽지 시험 한 20문제, 많게는 30문제까지도 가져와서 이론은 이제 조금 더 심화로 좀 들어가고 문제는 브로드하게 기본적인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더 어려운 것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훈련을 시킬까 합니다. 네, 그렇게 하시고요. 자, 제가 이제 하루 3강을 할 겁니다. 3강을 하는데, 자, 1강, 2강, 3강을 할 건데,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론을 할 겁니다. 근데 이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. 기본적인 거는 알고 와야 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, 우리 책에, 자, 책을 잠깐 보시면, 앞에 쪽에 1쪽을 좀 보실래요? 1쪽을 보시면 건강 개념의 변천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띵띵 그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가로놓기라고 보시면 돼. 그러니까 저는 이론의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가로놓기를 했어요. 가로놓기 했다는 건 결국 뭐야?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라는 거죠. 결국 수업 시간에 정신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? 절대로 안 된다. 부지런히 펜을 놀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심화, 조금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, 특히 우리 공중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심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걸 이제 1강에 할 겁니다. 자, 2강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풀면서도 요 이론에서 접하지 않은 또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접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그래서 접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3강 역시 문제를 할 겁니다. 그래서 2강, 3강을 문제를 좀 풀 거고요. 이러다가 이론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가 그럼 때로는 1강, 2강을 이론으로 하기도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활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특히 뒤에 있는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서 그거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, 공중보건 쪽을 좀 해봤습니다. 나중에 보건행정은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공중보건 쪽에서는 크게 9부류를 좀 제가 나눠봤고요. 개념하면은 당연히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겠죠. 그래서 개념하면은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건강의 개념 중에서 나오는 헬스 플랜 2020. 예, 엄청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결국 개념에서는 1차 보건 의료하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의 개념은 확실히 정리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사 부분도 그렇게 뭐 희한한 역사가 나오진 않더라고요. 기본적인 걸 좀 긁어주는 그런 역사 부분이 나와서 역사는 그냥 공중보건처럼 달달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우리는 역학 과목이 따로 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역학 통계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항상 공중보건에서 역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5문제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, 특히 통계 부분에서도 뭐 출산율, 뭐 사망률 이런 거 통계,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사들은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. 게다가 병원 통계도 나와요. 병원 통계. 보통 우리 공중보건에서 기본적인 공중보건에서는 병원 통계가 잘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병원 통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.
자, 모자보건하고 인구 중에서는 대부분 인구 쪽에 뭐 정태통계, 동태통계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, 성장률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모자보건에서는 그렇게 심오한 내용은 안 나오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좀 쭉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정의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초산, 뭐 신생아 이렇게 해서 정의 부분이 좀 나오고 당연히 여기서도 통계치가 좀 나올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자, 학교보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건강검진, 아시죠? 예,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, 정화구역, 그러니까 위생 정화구역, 예, 그 구역이 좀 나올 겁니다. 구역 부분이 좀 나오고, 보건교육에서는 당연히 연구사답게 이론 모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자, 이론 모형에서 대표적인 게 HBM,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이론적 변화 단계론, TTM 이론, 뭐 프레시드 프로시드 이론 엄청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교육에서는 특히 이 이론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 되겠구나. 근데 이 이론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까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보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직업병에 대해서 나옵니다. 자, 직업병은 이게 무슨 직업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업병의 뭐 관리, 뭐 원인, 뭐 관리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서 그것도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산업보건도 무시할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,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역학인데 비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환경.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우리 환경 하면은 크게 둘로 나는 건 아시죠? 하나가 이제 물, 또 하나가 공기. 그래서 두 개 다 나옵니다. 물도 상수, 하수. 그래서 상수, 하수, 뭐 그 과정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나오고요.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공기도 대기 쪽. 뭐 실내 공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.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. 역학과 환경은 거의 두 개가 비등비등하게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과 영양은 특히 식품위생 쪽에서는 식중독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 식중독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. 영양하면 기본적으로 뭐 단백질의 영양, 뭐 비타민 A, B, C의 영양.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외울 것만 외우면 된다. 특히 우리 공중보건에서 만약 연습했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. 기생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가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또 뜸하고 그다음 또 한 문제 정도.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시면 안 돼. 그래도 좀 접근하긴 해야 된다.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 수준의 기생충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. 그래서 그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가볍게 이제 공중보건처럼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신, 성인, 노인, 특히 정신 같은 건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. 그지? 그 연구사에서는 성인은 이제 성인병 얘기하면서 이제 성인 쪽이 좀 나올 거고요. 노인 하면은 노인 장기 요양법,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때문에 좀 나오고, 그 다음에 노인, 뭐, 노화의 특성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식선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좀 있더라고요.